서울 도심에 6만 호를 푼다고 합니다. 숫자만 들으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서울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사람들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답은 공급이라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큰 숫자가 나왔는데도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안 놀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되는 거냐고. 또 발표만 화려한 것 아니냐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 도심 6만 호 공급, 집값 안정 대책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졸속 개발 계획인가? 먼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서울 도심 6만 호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서울만 6만 호가 아닙니다. 정부가 2026년 1월 말 발표한 건 서울 용산과 태릉, 그리고 과천, 성남 같은 수도권 핵심 입지의 유휴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책의 본질은 서울 시내 구석구석에 바로 6만 호를 꽂아 넣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울과 서울 생활권, 핵심 지역의 공공보유지와 이전부지, 군부지, 낡은 청사 등을 한꺼번에 묶어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만들겠다는 데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울 수요를 겨냥한 수도권 핵심지 공급 패키지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정부 논리는 분명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충분히 들어올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집중되는 곳에, 그것도 사람들이 실제로 선호하는 상급지에 공급 계획을 제시해 기대 심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용산, 태릉, 과천, 성남, 이름만 들어도 시장이 반응할 만한 곳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카드가 꽤 강합니다. 변두리 외곽 신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공급을 던졌으니 적어도 방향은 맞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이 시작됩니다. 방향은 맞는데 정말 실행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사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사업지들 가운데 상당수는 완전히 새로운 카드가 아닙니다. 용산, 태릉 같은 곳은 이미 과거에도 공급 계획이 나왔던 지역들입니다. 그때도 숫자는 컸고 메시지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민 반발, 지방정부와의 이견, 문화재와 환경 문제, 기반시설 부담, 토지 정화, 기관 이전 문제에 막혀 진도가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기엔 재추진이지만 시장과 시민 눈에는 재탕처럼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발표가 새롭지 않으면 신뢰도도 낮아집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는 시간표입니다. 공급 계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량이 아니라 입주 시기입니다. 지금 서울 시민이 불안한 건 2032년의 집이 아니라 앞으로 2년에서 4년 사이의 공급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48% 줄어든 16,412가구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서 공급이 반토막 나는 시기에 사람들은 당장 전세, 매매, 청약시장의 압박을 체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6만 호 대책의 핵심 대형 사업들을 보면 용산은 2028년이나 2029년 착공 목표, 성남은 2030년 착공 목표, 과천도 이전 로드맵이 먼저 필요하고 태릉 역시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교통대책이 선행돼야 합니다. 즉 발표는 지금인데 실물 공급은 한참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이 좋은데 그래서 언제 입주하느냐고 묻는 순간 대책의 온도가 식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업지마다 걸려있는 장애물이 너무 다르고 또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용산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핵심 변수입니다. 정부는 최대 1만 호까지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는 기반시설과 녹지, 학교 문제를 고려하면 8,000호 수준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즉, 핵심 상징 사업부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계산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천은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이 전제이고 태릉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지역교통대책이 필요합니다. 군부지는 이전과 정화가 따라붙고 노후청사 복합개발은 기존 공공기능 이전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걸립니다. 이 정도면 6만 호는 하나의 사업이 아니라 난도가 다른 20개 넘는 숙제를 동시에 푸는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하나지만 현실은 하나가 아닌 겁니다.
네 번째로 신뢰를 깎는 건 구체성 부족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급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궁금한 건 그 다음입니다. 분양이 많은지, 임대가 많은지, 중형이 있는지, 원룸 위주인지, 서울에 내 집을 원하는 실수요자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지. 그런데 발표 직후 정부 답변을 보면 임대와 분양의 비중을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고 노후 청사 개발 물량의 주택 유형도 구체화 이후 따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책 발표 단계에선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지만 시장 신뢰 측면에서는 약점입니다. 왜냐하면 6만 호라는 숫자는 크게 들리지만 실제로 어떤 집인지 모르면 사람들에게는 그냥 커다란 추상명사로 남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집값 안정을 기대하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것은 총량이 아니라 자기에게 닿는 물량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경험이 이미 발표보다 실행을 더 중요하게 보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오랫동안 공급 계획 발표와 실제 입주 사이의 거리, 정책 메시지와 현장 체감 사이의 간극을 너무 많이 경험해왔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몇만 호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몇 달 지나면 주민 반발,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금융 규제, 기반시설 협의, 사업성 악화 같은 단어가 뒤따릅니다. 그러니 시민들은 이제 공급 발표를 들으면 숫자보다 먼저 질문합니다. 첫째, 이게 진짜로 착공되나? 둘째, 착공해도 입주까지 가나? 셋째, 입주해도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맞나? 이 세 질문에 확실히 답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수치도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대책을 무조건 쇼라고만 부를 수는 없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분명히 의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입지가 좋습니다. 용산, 태릉, 성남, 과천 같은 지역은 서울 주거 수요와 직결되는 곳들입니다. 서울 사람들이 왜 외곽보다 이런 입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직장 접근성, 학군, 생활 인프라, 자산 가치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지에 공급 계획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시장 심리 차원에서 꽤 강한 메시지입니다. 둘째, 신규 택지 전체를 외곽에서 찾는 방식이 아니라 유휴부지, 국공유지, 노후 청사, 이전 부지 같은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활용하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푸는 방식보다 정치적 저항이 작을 수 있고 성공만 한다면 속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만 한다면이 문제입니다.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 대책을 선뜻 믿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공급이 너무 필요해서 오히려 더 냉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더 많은 발표가 아닙니다. 실제 착공, 실제 공정, 실제 분양, 실제 입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2026년 2월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8만 5천 호 신속 착공 계획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목표를 내걸고 당장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개 구역 8만 5천 호를 앞당겨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6만 호 공급 발표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서울시 역시 계획이 아니라 착공 일정을 보여줘야 시장이 움직인다고 판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공급 정책의 승부처가 발표 숫자에서 공정표 공개로 이동한 겁니다.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졸속 개발 논란입니다. 공급 확대가 늘 정의인 건 아닙니다. 서울 같은 고밀 도시에서 대규모 공급은 도로, 학교, 공원, 교통, 상하수도, 일자리 기능과 같이 가야 합니다. 그냥 용적률만 올려서 집 숫자만 늘리면 공급은 되더라도 살기 좋은 도시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용산에서 1만 호보다 8천 호가 현실적이라고 보는 이유도 단순히 반대만 해서가 아니라 기반시설 수용력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자리와 자족기능, 녹지를 함께 넣겠다고 하지만 그 약속이 실제 설계와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민들 눈에는 졸속 고밀 개발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집을 많이 짓는다는 말은 언제나 정치적으로는 매력적이지만 도시적으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번 6만 호 공급 대책은 방향은 맞지만 신뢰는 아직 부족하다는 겁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발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입지 좋은 곳의 공급 부족이 집값 불안을 키운다는 점에서 이런 시그널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시민이 지금 묻는 건 방향이 아닙니다. 실행력입니다. 과거에도 발표됐던 부지가 얼마나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이 얼마나 빨리 정리되는지, 임대와 분양, 면적과 가격, 기반시설 계획이 언제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2028년이나 2030년 이전의 공급 공백을 어떻게 버틸 것인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6만 호는 강력한 숫자가 아니라 커다란 포스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서울 도심 6만 호 공급은 집값 안정 대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계획의 무게보다 불신의 기억이 더 큽니다. 사람들이 못 믿는 이유는 공급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곧 공급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늦어지고 비틀리고 축소되는 장면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이 진짜가 되려면 숫자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착공 시점과 사업지별 쟁점 해소, 구체적인 주택 유형,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한 단계씩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발표에 환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만 믿습니다. 서울에 6만 호를 푼다는데 왜 사람들은 못 믿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공급의 시대가 아니라 신뢰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